안녕하십니까, 이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메이저리그로 돌아간 화이트삭스의 에이스 투수죠, 에릭 패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보고 있나? 이게 야구다. 저보다 패디가 경상도 사투리를 훨씬 잘 쓰는 것 같아요. 당연하지. 형 사진이었는데. 그 마산의 자부심, 경남의 자부심, 이제 에릭 패디가 시카고 화이트삭스에서 지금 생각보다 더 좋은 피칭을 펼치면서 메이저리그 화제에 있습니다. 첫 4경기에서는 사실 썩 인상적이진 않았어요. 퀄리티 스타트도 한 경기도 없었고, 볼넷이 9개나 있었고, 피홈런도 무려 5개나 내주면서 썩 성적이 엄청 좋다라고 할 수는 없었는데, 최근 2경기 연속으로 퀄리티 스타트 기록을 하고 있고, 그 기간 동안에 14, 3분의 1이닝 3실점, 평균 자책점 1.88, 20탈삼진 잡는 동안에 볼넷도 하나도 내주지 않고 있고요. 맞아요. 피홈런도 딱 하나밖에 맞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직전 등판에서 템파베이 상대로 8과 3분의 2이닝 동안 2실점, 9K 피칭하면서 또 주목을 받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경기들을 복귀를 해봤는데 분명히 뭐 주심 존이 유리하게 좀 활용된 적도 있었지만 일단 패디가 그런 점들까지도 이제 본인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놀랍더라고요. 사실 워싱턴 레저너스 시절만 떠올렸을 때는 이제 그런 존에 조금만 흔들려도 곧바로 무너지는 그런 투수였는데 이제는 좀 메이저리그의 어떤 그런 특징이나 환경들을 본인에게 좀 활용할 수 있는 레벨이 됐구나 싶었습니다. 패디가 메이저리그로 다시 돌아간 이후에 인터뷰를 통해서 한국에서 자신감을 많이 되찾았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 자신감이 지금 시즌 초반에 드러나면서 에이스 역할을 잘 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한국에서 투구를 할 때 생각이 빅리그에서는 이제 등판할 때 워낙 한구 최선을 다해서 던져야 되니까 뭔가 구종에 대해서 흔들릴 때도 그게 조정하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KBO 리그에서는 오늘은 이제 뭐 체인지업을 던지면서 그거를 좀 더 계산해 보자. 그리고 뭐 슬라이더를 오늘은 더 던지면서 구위를 점검해 보자. 이런 게 됐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구종에 대해서 자신감을 많이 끌어올렸다라고 하고요. 메이저리그에서 과거에 던질 때 레파토리를 보면은 싱커에 커브, 커터, 체인지업 위주의 피칭을 그렇죠. 했었는데 올 시즌에 다시 복귀해서는 싱커와 스위퍼를 추가를 했고요. 거기에다가 커터, 스플리터를 던지기 시작을 했는데 패디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과거에는 좌우 타자 상대로 던질 때 뭔가 던질 수 있는 무기들이 애매했다. 근데 올 시즌에 다시 복귀해서는 좌타자 상대로는 싱커, 커터, 스플리터를 던지고 우타자 상대로는 스위퍼를 바깥쪽으로 빠져나가게 던지면서 확실하게 타자를 상대로 주무기를 가질 수 있게 됐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패디가 이제 자신감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레퍼토리가 확실히 구분된다는 건 상당히 강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디가 원래 이 좌타자 상대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던지는 구종들을 보게 되면 커터와 스플리터를 구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 스플리터가 현재까지 좋은 역할을 또 해주고 있고 앞서 이제 패디가 자신감이 많이 올라왔다는 말을 했었는데 그 자신감이 올라오게 된 이유 자체가 본인이 약점이 있었던 왼손 타자를 상대로 이제 강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네. 그러면서 패디도 한 단계 레벨업이 됐다고 보여지는데 근데 문제는 이 활약이 이제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에릭 패디는 스위프가 각광을 받았던 투수이지 저는 스플리터는 없었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근데 네. 이 스플리터가 지금은 아직까지 메이저리그 팀들에게 생소해서 분석이 덜 된 구종이지만 만약 분석이 됐다고 이루어졌을 때는 지금의 어떤 활약이 똑같이 재현될 수 있을지가 저는 궁금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패디가 과거 메이저리그에서 뛰긴 했지만 그때와는 지금 완전히 레파토리도 바뀌고 다른 투수가 됐잖아요. 정말 메이저리그에 처음 진출하는 투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 팀들도 패디에 대한 분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스위퍼도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생소한 구종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히 공략을 당할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패디가 어느 정도 성적 하락을 막아내면서 버틸 수 있느냐도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지금 패디가 화이트삭스에 입단해서 상대했던 팀들 보면은 디트로이트, 캔자시티, 클리브랜드 그리고 타선 성적이 떨어졌었던 미네소타 그리고 지난 경기는 또 템파베이 패디가 상대했던 팀들이 타선의 분위기가 썩 좋은 팀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좀 더 강타선을 만났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도 궁금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한번 돌아오는 팀을 봐야겠네. 지금 처음 만나는 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 말대로 좀 공교롭게도 타선이 다 슬럼프에 있었던 팀도 있었고 그래서 아직까지 패디에 대한 분석이 덜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감안을 했을 때 두 번째로 돌아왔을 때 패디가 똑같은 내용의 피칭을 할 수 있을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일단 결국에는 스위퍼는 지금보다는 좀 이 피장타를 줄이면서 패디의 주무기가 되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플리터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패디가 본인의 강점을 그대로 유지를 한 채 이 약점을 보완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스위퍼의 활약이 앞으로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패디가 과거 워싱턴 시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4호 선발급으로 나오다 보니까 등판 일정도 좀 들쭉날쭉하고 본인의 스케줄에 맞게 등판 일정을 잡기가 어려웠잖아요. 근데 지금 화이트삭스에서는 지난 시즌 NC 때와 마찬가지로 꾸준히 본인의 리듬을 맞춰서 공을 던질 수 있다는 점도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맞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화이트삭스에서 꾸준히 1, 2, 3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패디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도 이제 인터뷰 봤는데 이제 자신감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 팀 사정상 물론 뭐 팀이 굉장히 암울하지만 팀 선발진을 봤을 때 원래는 크로셰가 이제 1선발 역할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제 에릭 패디가 1선발이 됐잖아요. 근데 이게 에릭 패디는 본인이 잘 맞는 거예요. 원래는 메이저리그 이제 떠나기 전에 워싱턴에서는 형 말대로 굉장히 불안한 입지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팀 내 입지가 탄탄해졌고 본인의 어떤 그 요구 사항대로 팀이 돌아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전 이것도 무시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패디가 올 시즌에 잘한다고 해서 저는 트레이드가 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패디는 올 시즌 화이트삭스에서 꾸준히 1, 2선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자신감이 한층 충만해 있는 상황에서 한 번 무너졌을 때 그 자신감이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멘탈 관리 잘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순식간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본인의 멘탈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이제 NC 담당으로 하는 이제 경남 MBC에 출연하는 이제 이혜영 위원이다 보니까 에릭 패디에 대한 이 애정이 상당하네요. 에릭 패디가 빠져서 NC가 투수진에 좀 어려움을 겪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역시 NC의 스카우트 팀은 진짜, 이 리그 최고 아닌가. 네, 그런 면에 있어서 패디도 미안한 마음을 좀 덜 수 있으니까 더 이제 메이저리그에 집중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시 보지 맙시다. 저희가 오늘 에릭 패디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패디가 메이저리그에서 꾸준히 로테이션 잘 지키면서 시즌 초반의 활약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패디와 함께 플렉샌도 화이트삭스에서 있지 않습니까? 플렉샌도 같이 이제 으쌰으쌰해서 KBO 리그 출신의 두 명의 원투펀치가 좋은 모습 보였으면 좋겠어요. 모처럼 뭐 KBO 리그에서 이제 메이저리그 리턴한 선수들의 활약이 좋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이 활약들을 토대로 해서 더 좋은 외국인 선수들이 좀 왔으면 하는 바람도 있네요.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 감사합니다.